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이 G20에 참석한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중요한 외교적 핵심보다는 단편적 이미지 띄우기식의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칭송만 해대는 마치 연예 프로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언론이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이 그 독일 수상과의 통화에서 독일어로 인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독일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 아니면 문재인이 시종일관 당당하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런 식의 그 정확하게 사실도 아닌 그런 추측 보도를 주로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사실 국가의 그 원수가 해외에서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근황을 전하는 보도는 사소한 것도 뉴스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감정적인 추측 위주의 이미지 띄우기 식의 이 보도가 그 언론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시종일관 당당하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지금 이런 표현, 이건 그야말로 그걸 쓴 기자 개인의 느낌인 거지, 이게 정확한 팩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이 온통 추측이나 또는 사소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전부 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수준이 정말 이 비극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보도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기조가 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비난이 아주 높고, 또 미국의 그 대북 그 압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만들어진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좌파 지지층에게는 북한부터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정권을 잡고서 했던 내각 인사가 전부 이 좌편향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 비리 의혹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비리 의혹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고집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이 처참하게 결국 죽었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을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으로서 북한을 대놓고 편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매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재인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외교적 틀을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 문제는 이 한미일 3국의 그 안보 협력을 우리가 공식화하면서도 이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 그 사회에서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 안보 기조를 당장 뒤바꾸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할 힘은 없고, 그런데 또 자기의 그 지지층은 또 달래줘야 되고, 북한의 눈치도 또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런 그 결과인데, 이게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그 행태라는 거죠. 그 배경은. 되게 이런 식의 그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교는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숱하게 또 봐왔습니다. 문재인은 이 G20 정상회의 그 4세션 연설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국내 보수 우파 진영은 뭐 당연히 그렇고, 또 이 국제사회의 시각도 아주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짓을 왜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와 국내의 그 양식 있는 전문가들은 북한에는 인도적인 지원을 아무리 해도 이 제대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북한의 뭐 영유아들의 영양실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생각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호전적으로, 더 당당하게 그런 그 전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뭐 한동안 좀 잠잠했다 싶은 그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해대고, 또 문 정권 측이 대화 제의를 하니까 이것도 아주 건방지게 깡그리 무시를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뭐라 제대로 변변히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국제 무대에 가서 대화를 또 운운한 겁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피운 것이죠. 우리 언론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그 문재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본질과 진실을 외면한 심각한 여론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 표명을 뭐 했다? 이거는 그 말을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태도를 봐서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끝에 가서 이게 지금 달라진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이게 지금 대단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외교적 그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회담 결과를 말하는 그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북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그 속에서의 대화는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그 요지의 그 선언을 했는데, 결국 이 말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우호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대북 대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짚어내고 이걸 국민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언론의 이런 태도도 정말 망국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공식화 이 발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까지 나서서 찬양을 해댔습니다. 국민의당이 반대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지금 민주당과의 갈등 때문에 나온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찌됐든 이런 자유한국당까지 찬양을 하고 하는 이것은 각국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국제 정세 분위기를 전혀 파악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문 정권에 대해서 아부하고 나선 것이라는 그런 행태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우린 일본이 싫어 이래가지고 함부로 결정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수상의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이런 발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주변 우방국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진심을 외면하고 지금 문재인이 자기 고집대로 지금 한 겁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를 우리가 추측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북한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일본은 바로 그 옆에 나도 동감이야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른다면 이건 바보 천치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 북한 압박에 동의한다 이런 굴복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뒤돌아서는 또 국내 지지층을 우려해서 의식을 해가지고 영유아 인도적 지원 이런 걸 또 운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언론들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했다 이런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정확하게 세계 정세라든지 우방국들과의 외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진실 이런 것을 정말 탐구하고 또 조사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국민들을 더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대한민국의 현재 언론들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국민이 진실을 모르게 되고, 진실을 모르니까 자꾸 또 오판이 나오게 되고 이 망국적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공식화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현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외교 기조의 틀을 아직 깨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고, 문재인 정부가 또 이런 그걸 발표해 놓고 또 여기에 반한 또 뭔가를 또 내놓고자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보도를 다시 보자면 오늘 사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언론의 태도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전후 사정이나 팩트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추측성 주장을
또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뭐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한 거를 놓고서 문재인 외교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북의 핵 질주를 중단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드 배치를 당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북의 그 핵 질주를 좀 당신들이 나서서 멈춰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이 기자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설 쓴 사람의 전적인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말을 중국에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정말 회의적인데 과연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국이 엄연히 버티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소설적인 사설, 이게 결국은 이런 류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추가를 또 드리자면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삼국의 안보 협력은 한국, 미국 그리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미와 미일 동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연결이 됐던 세 나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16년 3월 워싱턴 3국 정상회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안보협력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이러면서 깨알같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 넣고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 이때 상황은 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 설명이 없이 이렇게 마치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줄다리기를 하던 시점이었죠. 이때가. 그때는 사실은 각자가 국내 정치를 의식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이게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그 반일 분위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리 의혹이 가득한, 뭐 국민들이 비리백화점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인사들을 거침없이 장관을 만들고 총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 그 터져 나오는 뭐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듯이 그 2016년도 3월 달에 그 박근혜 정부도 지지율 의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지율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는 문제가 바로 그 일본과의 외교 문제였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그 대형 매체가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서 반일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선뜻 뭐 안보 이슈라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처하고 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국 위안부 협상을 역대 어떤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피해만 가던 이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를 짓고 일본과의 그 관계 정상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일본과의 그 관계 정상화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방해 요소가 됐던 게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의 그 한미일 안보 공조는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매체가 양심을 저버린 아주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아마 비판 아주 일방적으로 비판적이었을 그런 일들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은 모두 칭송 위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사가 판매 부수도 뭐 별로 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는 겁니다. 적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나 좀 입바른 소리를 좀 하면서 보수 기조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보수 기조를 유지하는 척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이 보수 국민들은 또 그걸 보수 매체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을 자처했던 그 거대 매체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보수 매체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자면 이들 매체들 스스로도 속으로는 자기들이 보수지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들이 외교나 안보 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기존 독자들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그 눈가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껍데기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들이 보수 언론인 척 하면서 내놓는 소리는 사실 분단 국가인 이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당연히 할 소리를 몇 마디 짓거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당연한 소리 몇 마디 했다 해서 보수지로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씁쓸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미용 칼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